그리고 최악의 경우는 사망 사실을 알려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속 분할 과정에서 제일 위험한 형제들이 어떤 경우인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직까지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상속 과정에서는 형제들끼리 갈등도 많고 관계들이 완전히 끊어지는 경우까지가 있는데요. 그래서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모님을 겁박해서 생전 증여를 받아내는 형제입니다. 사업을 핑계로 유일한 부모님의 재산을 자기한테 증여를 해달라, 이런 식으로 해서 부동산을 증여받고 결국은 처분까지 하는 사례도 있고요. 또 하나는 부모님 명의의 대출을 받고 나서 그거를 탕진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두 번째 위험한 형제는 부모님 집에 들어가 살면서 부모님 재산을 빼돌리는 형제입니다. 부모님의 인감 이런 것을 이용해서 증여계약서나 유언장 같은 것을 위조까지 해서 빼돌리는 경우가 있고요. 생활비를 핑계로 해서 더 많은 돈을 빼돌려서 횡령하는 그러한 형제들도 있습니다. 세 번째 위험한 형제는 병석에 있는 부모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형제입니다. 의사 능력 자체가 온전치 못한데 모시고 다니면서 증여계약서나 유언장을 만들기도 하고, 또 하나는 다른 형제들을 병원이나 집에 오지 못하게 하면서 부모님의 뜻을 왜곡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악의 경우는 사망 사실을 알려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이복 형제들 사이 같은 경우는 교류 없이 20년, 30년을 사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상당 기간이 지난 후에 알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네 번째는 상속재산 분할이 시작되면서 인감도장이나 인감증명서를 보내라고 겁박하는 형제들입니다. 3개월 내로 상속포기나 뭘 안 하면 큰일이 난다, 그리고 등기를 안 하면 큰일이 난다, 그러니까 인감하고 인감증명서를 떼서 보내라, 이렇게 하는 형제들도 있고요. 상속세가 6개월인데 상속세 신고 전에는 반드시 분할을 해야 된다, 분할 안 하면 큰일 난다, 그리고 가산세를 엄청나게 물게 되는데 나오면 네가 다 내라, 그러니까 이게 겁이 나서 인감도장하고 인감증명서를 줬다가 나중에 엄청 어려운 입장에 처하는 형제들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일단 자기 명의로 했다가 가격이 오르면 팔아서 나누자, 이런 형제들이 있는데요. 또 하나는 이제 한 사람 명의로 해야 세금이 절약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실과 다른 거죠. 상속세는 상속재산 전체에 대해서 나오기 때문에 한 사람으로 가든 여러 사람으로 가든 상속세가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르고 협의에 응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자기 명의로 했다가 가격이 오르면 주겠다, 그러다가 이제 한 10년 정도가 지나면은 시효가 지났으니까 법대로 해라, 그때는 이제 안 되는 거죠. 10년이 지나면 되돌릴 수가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 가격이 오를 때까지 기다리자 이러면서 분할을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고향에 있는 전답이나 이런 경우는 다른 형제들은 외지에 나와 살고, 이래가지고 10년, 20년이 이제 지나다 보면 특별조치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상속을 받았는데 등기만 못했다, 이러면 특별조치법으로 등기를 가져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다른 형제들이 저 형제가 상속을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해도 최소한 10년이라는 기간 안에는 소송을 해야 받을 수 있는데, 상속회복 청구가 안 날로부터 3년, 그게 발생한 날로부터 10년인데 10년이 넘어가면 회복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상속 과정에서 형제들끼리 위험한 경우에 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상속재산 분할 과정에서 연락이 안 되는 상속인, 행방을 알 수 없는 상속인, 그런 경우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